저에게는 특별한 딸과 손주가 있습니다. 그 딸은 제 속으로 낳은 친딸은 아니고 그렇다고 입양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저희는 돈독한 모녀 사이로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연의 저희 모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7에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는 서로 아껴주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미처 몰랐었고요.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원했음에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꽤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죠. 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미안해할까봐 그랬는지 자기는 괜찮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집에서 살았는데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집 마당을 두고 저희 부부가 사는 본집 말고 작은 집 하나가 더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그 작은 집에 하숙을 잘 놓으셨거든요.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는 그냥 비워뒀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비워두면 뭐 하겠나 싶어서 방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사람이 어떤 모녀였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남편은 없고 10살짜리 딸이랑 엄마랑 둘만 있었죠. 엄마와 딸의 인상도 좋고 선해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싼 가격으로 세입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이름은 이연숙이었고 저보다 3살이 어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죠. 들어보니 남편 손버릇이 너무 안 좋아 참다 결국 갈라서고 애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밝은 겉모습과 달리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죠. 성격이 선하고 좋아서 저와 연숙이는 금세 친해졌고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연숙이 딸 소진이는 그 근방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긴 하지만 착하고 야무진 성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좀 어려워하더니 나중에는 편하게 저를 대했죠. 저는 자식이 없다 보니 연숙이 딸 소진이가 딸처럼 귀엽고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숙이가 없을 때는 소진이를 집에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같이 시장으로 장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소진이를 데리고 다니면 저더러 딸이냐고 잘 묻더라고요. 저는 친구 딸이라고 웃으며 손사래를 치면서 소진이한테 우리가 닮았는지 자꾸 모녀 사이냐고 묻네. 너 싫은 거 아니지? 그러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소진이는 싫지 않다고 웃고 그랬고 저는 그래 친 이모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웃고 말았죠. 연숙이는 제가 틈틈이 소진이를 돌봐주는 것에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연숙이는 몹시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이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쪼들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8년을 잘 살았어요. 연숙이는 그 사이에 돈 열심히 모아서 외곽이긴 해도 작은 아파트까지 장만을 했죠. 그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는 거리가 꽤 됐습니다. 대출이 좀 있긴 했어도 맨 땅에 헤딩이었을 텐데 얼마나 대단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연숙이는 저와 남편 덕분에 그동안 좋은 집 싸게 오랫동안 잘 살았고 소진이도 잘 키웠고 작게나마 아파트도 얻어서 나간다면서 다 저희 덕분이라고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가더라도 종종 연락하고 한 번씩 보고 살자고 했어요. 소진이도 저에게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 용돈 모아서 저한테 스카프를, 저희 남편한테는 손수건을 사줬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왔나 싶으면서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꼭 딸처럼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헤어진다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쉽고 서글프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잘 돼서 가는 거니 축하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연숙이와 소진이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에 이사간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었고 저희 집에도 또 한 번 놀러 오고 그 뒤로는 각자 사는 게 바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번씩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싶다가도 바쁜데 괜히 그런가 싶어서 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중에 제가 한번 연숙이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궁금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이연숙 씨 전화번호 아닌가요? 네, 누구요? 아, 이연숙 씨. 아닙니다. 번호 바뀌었어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번호가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한 연락이고 최근에는 왕래를 거의 안 하긴 했지만 번호가 바뀌었으면 좀 알려주지 싶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8년이나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사이니까요. 그렇게 연숙이와 소진이는 제 기억 속에서 묻어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냐고 하고 나가봤는데 뜻밖에도 거기 소진이가 서 있는 겁니다. 연숙이 딸 소진이가요. 안녕하세요, 이모. 저 기억하세요? 어머, 소진아. 잘 지내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너무 놀랐죠. 그때가 이사 가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소진이의 품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진이 너 결혼했어? 예. 아우 세상에, 얼른 들어와라 일단. 그렇게 저는 갑자기 찾아온 소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소진이는 주스를 건네더라고요. 갑자기 오느라. 빈손으로 와도 되지 뭘 이런 걸 사와 무겁게. 애도 있는데. 약소해요. 얼른 앉아. 밥은 먹었니? 아, 그냥 아침 대충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 먹고 말았어. 잠깐만 있어봐라. 괜찮아요, 이모. 어차피 나도 먹어야 돼. 좀 있어봐라. 밥 먹을 시간은 되니? 네. 그럼 있어봐라. 그렇게 저는 주방에서 부랴부랴 밥을 준비했고 소진이는 아이랑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봐주고 소진이더러 편히 밥을 먹으라고 했죠. 소진이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는데 저는 아기 안아본 지도 오래라고 얼른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오니 아이도 초반에는 좀 울다가 토닥토닥 달래주니 나중에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도 자더라고요. 그렇게 소진이가 밥을 다 먹고 이불 깔아서 아이도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언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거야? 왜 결혼할 때 나한테 연락도 안 했니?
죄송해요. 몇 년 전에 전화했는데 너네 엄마 번호도 바뀌었더라. 그 말에 소진이는 바닥만 지그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은 엄마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퇴근길에 차에 치여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나으실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무 경황도 없었고요. 또 사고 당하면서 엄마 핸드폰이 아예 형체도 없이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먼 친척들 도움받아서 급하게 치렀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입을 막았습니다. 연숙이가 죽었다니 너무 놀랐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휴,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네, 저도 이모 번호는 몰라서 따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럴 경황이 없기도 했고요. 엄마가 너무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라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세상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피해 애 데리고 나왔던 연숙이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돈 모아서 소진이랑 살 아파트까지 마련해서 이사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니요. 그 기구한 운명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모 생각 났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이모네 집 맨날 놀러 가고 이모가 저 밥 차려주고 비 오는 날엔 부침개 부쳐주고 같이 장 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너 결혼은 언제 한 거니? 작년에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는 못 봐요. 그렇구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네. 잘들 해주셔? 제 물음에 소진이는 잠깐 무슨 생각을 하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휴, 그 어린 게 다 커가지고 시집가고 애기도 있고 기특하다. 연숙이도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그렇죠. 이 근처에 왔다가 이모 생각 나는 거예요. 연락처가 없어서 미리 연락하고 올 수도 없고 집에 안 계실까 싶으면서도 일단 무작정 와봤어요. 다행히 계셨네요. 잘했어, 잘했어. 나야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있지. 앞으로도 종종 와.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가 친정이나 다름없지 뭐. 여기서 컸는데. 그 말에 소진이는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묘하게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저한테 별다른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지쳐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괜찮니? 네, 잘해주세요. 근데 왜 같이 살아? 따로 안 살고. 아, 남편이 걱정된다고 해서요. 자기가 집에 잘 없다 보니까. 그래. 네, 잘해주세요. 그나저나 이모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네요. 나도 너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참, 이모, 연락처 좀 주세요. 한 번씩 안부 연락 드려도 되죠? 되고 말고 그냥 여기를 친정으로 생각하라니까. 연락하고 싶으면 아무 때고 하고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와도 돼. 알았지? 감사해요. 감사하기엔. 그렇게 저는 소진이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못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는데 소진이는 전화가 왔다며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방에서 통화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잠깐만 나가서 통화하고 올게요. 그러더니 불이 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진이가 나가고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깨서 울더라고요. 엄마 찾으면서요. 저는 아이를 안고 소진이를 찾으러 대문 밖으로 나가보는데 소진이가 대문 앞 전봇대에서 쩔쩔매는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았죠. 제가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으니 소진이가 통화를 끝내고 나오다가 저를 보더라고요. 지아 깼어요? 엄마 찾아서 데리고 나왔다. 누구? 시어머니? 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참, 집 어디라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 여기서 그렇게 안 멀어서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애 안고 무슨 버스? 있어봐. 그렇게 저는 차키를 들고 나왔고 소진이를 태워다 줬습니다. 소진이 시댁은 저희 동네에서 차로 15분 정도면 가는 곳이더라고요. 가깝네. 종종 놀러와. 네. 그렇게 저는 소진이네 집에 도착해서 같이 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이모. 잘 들어가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저와 소진이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 소진아! 라고 앙칼지게 부르더라고요. 소진이는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보고요. 아, 어머님! 아, 저분이 소진이네 어머님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미간까지 찌푸리고 소진이를 빤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황당했죠. 소진이는 아이를 안고 어머님에게 갔고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누구야? 누구 차를 얻어 타고 다녀? 아, 저 예전에 엄마랑 살던 집의 집주인 이모님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거길 갔다 와? 네. 왜? 아,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제가 가만 지켜보는데 소진이를 노려보면서 엄청 다그치듯 따지듯 물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황당했죠. 들어와! 그러고선 쌩하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소진이는 저를 보고 태워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에 저는 한참이나 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소진이는 시부모님이 잘해준다고 했지만 잠깐 동안 제가 본 모습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진이를 보는 눈빛이나 말투, 대하는 행동, 소진이가 구박당하면서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진이가 놓고 간 주스 세트를 가만히 봤죠. 근 10년 만에 보는 거라 너무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그 모습이 짠하고 눈에 밟히더라고요. 연숙이도 교통사고로 죽어서 친정도 없다는데 혹시 친정엄마가 그리워서 이 집에 들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둘 곳 없어 보이는 소진이가 어찌나 짠하던지요. 그 뒤에 제가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소진아, 이모야, 잘 지내니? 이모, 네, 잘 지내요. 그때 밥도 잘 얻어먹고 저희 지아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뭘, 시간 되면 한번 또 놀러와. 지아도 또 보고 싶네. 그럴게요. 이번 주 목요일쯤 괜찮으세요?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너 전에 부침개 좋아하더니 부침개 해줄까? 번거로우시잖아요. 여기 집에 재료 다 있는데 금방 만들지. 먹을래? 해주시면 좋죠. 이모 부침개 맛있는데. 그래 그럼 그날 와. 빈손으로 와. 괜히 뭐 사들고 오지 마라. 애도 있는데 무겁다. 예. 그렇게 소진이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음이 계속 쓰여서 좀 물어볼까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또 막상 소진이가 온다고 하니 시집간 딸이 놀러 오는 것 마냥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부침개도 해줄 거지만 다른 것도 좀 먹여야겠다 싶어서 장도 봐왔죠. 남편도 소진이가 놀러 온다고 하니 전날에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목요일에 소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일찍 왔더라고요. 빈손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빵집에서 빵도 사오고요. 그렇게 밥도 해먹이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그랬죠. 소진이가 대학 다닐 때 연숙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1년 정도는 휴학하고 집에 있거나 아르바이트하고 그랬다더군요.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허무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런데 아파트 남은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교 등록금이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남은 대출금 정리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살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식에 엄마가 꼭 왔으면 했는데 엄마 없이 혼자 졸업하다 보니 많이 서럽고 그리웠다고 얘기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이 지내니 항상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갖고 싶었던 탓에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5살 연상인데 배 타는 사람이라서 돈도 잘 벌고 성격도 남자답고 소진이에게도 참 잘했대요. 자기는 돈도 많으니 소진이더러 몸만 시집오면 된다고 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오다가 소진이가 혼전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길로 바로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혼집 하나 구해서 따로 살기로 했는데 결혼 직전에 남편이 그냥 시댁 들어가서 살자고 말을 바꿨대요. 애도 키워야 되다 보니 시댁 들어가서 사는 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안심되고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서 아이 낳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또 한편으론 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무겁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아, 그때 보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인상이 영 날카롭게 생겼던데 너한테 잘해주시는 거 맞지? 네. 이모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 친정엄마한테 못할 말 뭐 있니? 정말 잘해주는 거 맞는 거지? 그런데 사실 저는 저렇게 물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묻는 게 선을 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소진이가 진짜 시집살이에 시달린다고 해도 제가 뭘 해줄 수 있겠나요? 저는 진짜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이모도 아니고 그냥 한때 소진이가 살았던 집의 집주인이자 엄마 친구 정도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소진이가 혹시나 마음고생하고 사는지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진이는 제 말에 밝게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잘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잠깐 나간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니까 걱정되셔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죠. 아니 무슨 3-4살 애도 아니고 애엄마가 볼 일 있어서 나갔다가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걸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신대? 좀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아들이 배 타는 사람이다 보니 연락 안 되거나 어디 나갔다가 빨리 안 들어오면 더 걱정되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 네, 저 잘 지내요, 이모. 걱정 마세요. 그리고요, 놀러 오라고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 무작정 찾아간 거라서 너무 예의 없었나 걱정했거든요. 아휴, 무슨 예의. 네가 여기 오는데 무슨 예의 차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친정 온다 생각하고 오라니까.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자식 하나 없잖아. 소진이 너 어릴 때 네 조막손 잡고 시장 다니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때 사람들이 다 나더러
이렇게 큰 딸이 언제 있었냐고 그러고. 그랬죠. 너 나한테 딸이나 다름없어. 연숙이도 그래서 나 믿고 너 자주 맡겼던 거고. 엄마도 항상 이모한테 감사해 하셨어요. 알지. 근데 나도 너랑 그렇게 다니는 거 좋았다고. 자식 손잡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좋았다 그 말이야. 그 말에 소진이의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고 밥 먹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알았지? 아저씨도 너 온다고 하니까 좋다고 케이크 사놨더라. 아저씨한테도 늘 감사해요. 나 적적한데 지하 보여주러 자주 좀 와줘. 알았지? 네. 그렇게 소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잘 지낸다고 하는데도 영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소진이네 시어머니가 영 성격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남편도 없이 시부모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요. 아무리 시부모가 잘해준다고 해도 영 불편할 건데 제가 보니 딱히 소진이에게 잘해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소진이가 한 번씩 연락이 왔고 저는 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두어 번 정도 더 놀러 왔죠. 그러다가 소진이가 배 타러 간 남편이 돌아왔는데 한두 달 정도는 집에 있을 거라면서 그때는 어디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랜만에 왔으니 남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주제넘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친딸도 아닌데 남편 좀 보여줘라 어째라 할 순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중에 또 놀러 오겠지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유명한 생선구이집에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오래된 곳인데다 크기도 크고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선구이를 주문하고 남편과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소진이 아니야? 남편의 말에 봤더니 좀 떨어진 테이블에서 정말 소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온 듯 했죠.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니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하려다가 앞에 시부모님도 있고 옆에 남편도 있는 데다 너무 정신이 없어 보여서 일단은 그냥 말았습니다. 나중에 식사 다 끝나고 나갈 때나 아는 체 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소진이 맞네.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왔나 봐.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소진이 남편이구나. 그때 사진은 보여줬는데 실물은 처음 본다. 인상 어때? 남자답고 좋아. 그렇게 저는 물을 마시며 소진이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소진이는 아이 이유식 먹이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이유식 먹이면서 시부모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듣고 있고 애가 하나도 안 편해 보이고 표정은 그늘져 있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소진이 옆에 남편은 소진이가 밥도 안 먹고 있는데도 지 밥만 처먹기 바쁘더라고요. 그 시부모는 반찬 부족하거나 뭐가 필요하면 소진이한테 시키는 듯 했습니다. 소진이는 애 달래가면서 밥 먹이고 시부모가 뭐 달라고 하면 시키고 챙기고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분이 속상하고 짠한 겁니다. 애가 급하게 밥을 먹는데 생선도 잘 못 먹고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소진이는 깡 말랐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투실투실 살이 쪄서 더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소진이는 정신이 없어 보이고 짬날 때마다 급하게 밥을 우겨 먹더라고요. 소진이 쟤는 밥을 저렇게 급하게 먹어, 체하게. 그래? 애 챙기느라 정신이 없나 보네. 그렇게 저희 메뉴가 나왔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소진이 시모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소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소진이는 쩔쩔매면서 변명을 하고요. 소진이 시모는 남들로는 의식도 않는지 막 뭐라고 따지는 것 같았고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며느리를 잡나 싶어서 황당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뭐라고 하더니 소진이 쪽으로 먹다 남은 생선을 소진이 얼굴 쪽으로 확 던지는 겁니다. 저도 그 모습에 너무 놀랐죠. 소진이가 가까스로 피해서 생선을 맞지는 않았고 생선 반토막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생선을 집어던지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기함할 텐데 소진이는 을에 있는 일인 것 마냥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앉아 생선을 줍고 치우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벙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람 많은 식당에서 그 난동을 피우는데 소진이가 익숙하다는 듯 또 당연하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바닥에서 떨어진 생선 줍고 휴지로 닦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요.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지네 시모 눈치를 막 보는데 그 순간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따 대고 생선을 던져 저 막대 먹은 여편네가 싶은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여편네가 미쳤나? 여보, 어디가? 저는 바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 시모는 그때까지도 소진이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녀나 저녀나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소진이도 놀라더라고요. 이모! 제가 눈을 부라리며 거기 서 있으니 소진이네 시부모가 황당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야 이 사람은? 이모? 야, 너 이모 있어? 소진이는 당황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모가 여길 어떻게... 저는 열받아서 따졌습니다. 지금 소진이 얼굴에 생선 집어던졌어? 당신 누군데? 나 소진이 이모다. 왜? 무슨 이모? 얘가 이모가 어딨어? 너 말해봐라. 이모 없다며. 저기 멀리 사는 삼촌인가 하나 있다며. 가만히 있어봐. 아, 저번에 얘 데려다 줬던 그 아줌마네. 당신 친이모도 아니잖아. 뭐야 이 아줌마는. 왜 남의 집 일에 관여해? 그래, 나 친이모 아니다. 그래도 소진이한테는 엄마라 다름없는 사람이야. 당신 지금 소진이 얼굴에 생선 던졌지? 미쳤어? 어디 사람 얼굴에다가 먹던 생선을 던져? 이 못 베어 처먹은 인간아. 뭐가 어째? 이 여자가 미쳤나? 그리고 네가 소진이 남편이야? 예. 너 병신이야? 와이프가 얼굴에 생선 처먹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어? 네 밥만 처먹으면 다야? 아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소진이 얘도 집에선 귀중한 자식이야. 어따 대고 귀중한 자식은 무슨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뭐야? 당신들 이런 식으로 소진이 무시했지? 그렇게 식당에선 큰 소리가 났고 사람들 다 구경하고 사장님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아니 그쪽이 뭔 상관인데. 나만이야. 어따 대고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지랄이야. 남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친이모나 다름없거든요. 소진이가 갑자기 눈이 돌아서 따지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어따 대고.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네 엄마 아빠랑 살다 보니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 왜? 뭐? 그러면서 소진이 남편이 갑자기 위협하듯이 딱 일어서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달려와서 막아섰죠. 저희 남편이 나이는 있어도 왕년에 유도했던 사람이라 키나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인상도 무섭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아서니 소진이 남편도 움찔하더군요. 아저씨는 또 뭐예요? 뭐야 이것들은 다. 야, 김소진. 뭐 하는 거야? 너 집에서 쫓겨날래? 쫓겨날래 같은 소리 안 해. 얘 소진아, 너 이따위 집구석에서 이런 꼴 당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왜? 네가 뭐가 아쉬워? 네가 왜 이런 취급을 받냐고. 너네 엄마가 알아봐. 땅을 치고 울어.
이렇게 살지 마라. 소진아, 이모랑 가자. 어? 그 말에 소진이는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 갑자기 아기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를 챙겨서 안고 아기 짐도 챙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소진이를 도와서 아이와 짐을 대신 안아들었죠.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너 뭐해? 내가 가족을 원하긴 했지만 이런 가족을 원한 건 아니야. 내가 왜 오빠네 집에서 구박받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어머님, 아버님, 저 부모 없다고, 가족 없다고 개무시했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지만 저도 엄마한테는 둘도 없이 귀중한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답도 안 나오는 니네 부모 나한테 떠맡기고 대리호도 시키고. 너 사실 돈 없어서 신혼집 못 구한 거잖아. 나한테는 그렇게 돈 많다고 허풍 쳐놓고 사실은 너 인터넷 도박하다가 돈 다 날려 먹은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뭘 보고 너 같은 거 믿고 너네 집에서 이러고 종살이 했는지도 모르겠다. 소진이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소진이는 할 말 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사장이랑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길래 저는 걱정 말라고 지금 바로 우리 딸 데리고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진이 데리고 나가려다가 소진이가 휴지로 감싸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생선 조각 들어서 소진이 남편한테 집어 던졌어요. 어따 던져 어따!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집 식구들 있는 힘껏 노려보고 소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진이네 부모는 뒤에서 욕하고 너는 이혼당하는 줄 알라느니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 순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진이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갔고 소진이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고생한 얘기 하더라고요. 외로워서 가족 만들고 싶어하는 소진이었는데 소진이네 남편이 같이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자고 자기가 배 타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집도 사놓고 했으니 거기서 새 식구 살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혼전 임신으로 아이도 갖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식 직전에 말을 바꾸더래요. 시부모님 밑에서 살자면서요. 처음에는 돈 없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소진이가 몰래 알아보니 인터넷 도박인가 뭔가에 빠져서 모아놓은 돈 다 날려먹은 거랍니다. 소진이 입장에선 결혼도 코앞이고 애도 있고 하니 결혼을 강행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 시부모가 소진이를 엄청 구박했대요. 부모도 없고 친정도 없다면서 걸핏하면 무시하고요. 임신한 애한테 집안일 시키고 부모도 없는 거 우리가 믿지는 결혼이라고 구박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오히려 임신을 했는데도 살이 빠지더랍니다. 그 시부모란 작자들이 애를 하도 구박하고 자존감을 깔아뭉개니까 소진이는 위축되고 어디서 말도 못하고 기댈 곳도 없고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시모가 걸핏하면 지 기분 나쁘다고 손이 잡히는 거 잘 집어던지고 그렇게 집어던지면 소진이가 정리하고 그랬답니다. 그날 생선 집어던지는 시모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소진이네 남편도 나 몰라라 하고 집으로 와도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지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집에도 잘 안 있었대요. 나머지는 배 타러 간다고 또 몇 달 넘게 집 비우고요. 그 집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소진이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당장 기댈 곳이 없고 아이도 어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라도 없으면 그냥 이혼하고 나올 테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막막했대요. 그렇다고 아이를 놓고 오는 것도 차마 못할 짓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부모한테 욕먹고 홧김에 애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나서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소진이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죠. 제가 소진이의 친엄마가 아닌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도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을 소진이도 했더라고요. 제가 친엄마도 아니고 하물며 친이모도 아닌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기대도 되나 싶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친정처럼 생각하고 놀러 오라고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그 생선가게에서 그 일이 생겨난 거였고요. 저는 너무 선을 넘은 건가 싶었지만 오히려 소진이는 저한테 고맙다고 자기도 그렇게 박차고 나오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럽게 오는 소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받으며 살지 말라고 지낼 곳, 기댈 곳 필요하면 우리 집이 있지 않느냐고 그랬죠. 제가 도와준다고요. 소진이는 감사하다면서 자기도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진이는 아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소진이가 이혼을 생각은 계속했기에 시부모가 폭언하는 걸 틈틈이 녹음도 해놨더라고요. 시부모의 폭언과 갑질 및 남편의 습관적인 도박을 이혼 사유로 이혼 소송도 걸었고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제일 마냥 열심히 도와주었죠.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간 잘 모아둔 증거 덕분에 위자료 받고 이혼도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소진이는 소송 기간 도중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예전에 소진이가 엄마랑 살던 그 집에서 아이랑 같이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따로 들고 있던 전세금을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이건 네 돈이니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진이는 저희 집에서 1년가량 지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상 취업이 어려웠는데 소진이는 들고 있는 돈을 미천 삼아서 케이크 제작을 한다고 배우러 다니더니 저희 집 앞에서 작은 사무실 하나를 빌려 케이크 제작하고 파는 일을 하더라고요. 주문 제작용 케이크라고 하던데 생일이나 돌잔치, 환갑잔치 등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애가 손재주가 좋아서 예쁘게 잘 만들었고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직접 와서 사는 사람도 많은지 늘 바쁘더라고요. 저도 틈틈이 가서 포장하고 그러는 건 도와주었죠. 그걸로 생각보다 돈도 잘 벌더라고요. 돈 번 걸로 저랑 남편 선물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랑 남편은 자식도 없는데 효도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남편에게 풍성한 카네이션과 용돈 풍선을 만들어 와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고 놀랐는데 소진이는 저와 남편에게 늘 감사하다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기한테 두 분은 돌아가신 엄마처럼 부모님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 수모를 겪고 있을 때 자기 손을 잡고 그 식당을 뛰쳐나갔을 때 그때 얼마나 든든하고 벅찼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힘이 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부모 자식 사이처럼 이렇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평생 자식이 없어서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그 자리를 소진이가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저희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보살피는 마음만은 부모 자식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소진이와 지아를 마음으로 저희 딸과 손녀로 품게 되었습니다. 소진이는 손끝이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해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사업 규모도 금세 늘리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소진이네 전 시댁 식구와 전 남편에 대해서 들었는데 도박은 손을 잘라도 계속 한다는 말이 있죠. 소진이네 전 남편이 그 인터넷 도박인가 뭔가 못 끊고 계속 하다가
기어코 전 시댁 집까지 경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따위로 살면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그 구박과 무시를 했다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분통이 찹니다. 물론 이제는 다 지난 일이겠지만요. 제 속으로 낳은 친딸도 아니고 친척 누군가의 딸도 아니지만요.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게 소진이는 제 딸이고 지아는 제 손녀입니다. 소진이도 저를 그렇게 여기고요. 자식이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는데 소진이를 통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진이 하는 일 더 잘 되고 서로서로 다독여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앞으로도 잘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